반갑습니다. 노영자의 세계사 개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요. 며칠 전에 제 휴대폰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서명 운동에 좀 서명 좀 해달라는 그 지인으로부터 이게 와가지고 제가 이게 디지털 교과서가 뭐 디지털 교과서 하면 뭐 이게 감은 잡히잖아요. 이게 뭔지. 근데 이게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어쨌든 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이게 뭔가 촉구 중단하는 촉구 범서명을 해달라고 보낸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디지털 교과서 뭐 말하는 그대로 뭐 우리가 느끼시는 그대로 디지털 텍스트북이라 해가지고 전자 형태로 제공되는 교과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많이 다 생각하고 있는 교과서 하면은 이렇게 실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자 형태로 제공되는 교과서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인터랙티브 요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종종 검색 기능, 하이퍼링크,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전 뉴스에도 보니까 EBS 뉴스인데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은 해가지고 이게 뉴스가 뜹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여전히 이 디지털 교과서로 해놔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찬반 양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요즘 하도 AI 하니까 여기 디지털 교과서 앞에다가 AI를 붙여가지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 나오고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별반 다를 건 없고 그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데 논란이 있다는 거죠.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에 관하면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제가 이게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2024년 9월 현재 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영어부터 해가 수학 영어 과목부터 해가지고 AR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이게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국정감사에 이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뜨거운 감자고 핫하다.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뭡니까 학부모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데 지금 뭡니까 초등학교에 가야 될 애들이 가야 될 학부모나 미래 학부모나 지금 학부모들은 상당히 관심이 크겠죠. 한마디로 찬반이 뭐 격렬하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면은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24년 작년 뉴스인데요. 9월 11일자 나온 언론에 나온 뉴스인데 스웨덴은 이게 전자 디지털 교과서로 갔다가 다시 종이 교과서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회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스에 보면은 언론에 보면은 로타 에더 홀름입니까? 이게 스웨덴 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 전 뭡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중단하고 종이책으로 다시 가기로 했다고 하는 언론 뉴스가 막 나옵니다. 이게 혹자는 이게 뭐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게 교육적 논란 가장 뭡니까 이 스웨덴 언론을 보면은 문해력이 떨어졌다.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나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큰 이유를 뭡니까 이게 데이터를 대면서 이게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혹자는 뭡니까 다른 이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 현재 뭡니까 스웨덴의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정책했던 정권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어야마자 이 정권의 강요 중에 이 우리나라 말하면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로타 에더 홀럼이라는 이 장관이 여성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여성 장관이 굉장히 뭡니까 디지털 교과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뭡니까 자신의 소신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크다. 디지털 교과서가 뭡니까 문해
문장력을 떨어지게 한다는 어떠한 뭡니까 이 연구 결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보면은 이게 디지털 해가지고 교과서를 포함해서 디지털 관련한 기기들이 막 퍼지다가 현재는 뭡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하고 있고 6세 미만은 또 뭡니까 디지털 교육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보면은 다시 필기체 쓰기 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종이에 필기구 연필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교육 과정으로 보긴 했다고 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을 학교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수업 중에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많은 전 세계 나라에서들이 이게 뭡니까 도입했던 나라들이 학교 내에서 디지털 관련해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과거 뭡니까 원래대로 이게 복귀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는 또 강력하게 또 독일과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또 이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뭔가 찬반 양론이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뭐 찬반 양론을 보면은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교육부하고 교육부의 정책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죠. 대한민국 제61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뭔가 대표 뭔가 선봉에 서서 뭔가 교육부 장관이니까 저 앞에 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보려면 그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분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뭔지, 뒤 배경이 뭔지.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뭡니까 목적성이 보이죠. 목적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호 장관의 이 이력을 보면은 좀 느낌이 옵니다. 이 이력을 보면요, 1983년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무역학 학사이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하고 무역학과 중에서 국제경제학 전공을 졸업했고요. 경제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1998년 10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교육부의 교육정책심의위원을 진행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서 1995년에 대통령 직책 교육개혁위원회 연구원으로 문민정부 때 이렇게 뭡니까 진행 적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이게 눈에 돋보이는 게 뭡니까? 이 무역학을 무역학. 이분의 출신은 배경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분의 이 사고,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결국은 돈이 중심이라는 거죠. 돈이 중심. 이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출신을 보면은 교육이 중심이 아니라 이분이 출신은 무역입니다. 무역, 돈. 돈으로 뭡니까 모든 이게 사물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뭡니까 그 인구론에서 말씀드렸죠. 인구론을 쓴 저자가 왜 인구론을 썼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알고 싶은 분들 가서 한번 보시고 제 영상을 이분의 출신과를 보면은 이분이 추구하는 철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장 과정을 보면 목적성이 보인다고. 자, 그럼 다음 사전 한번 보시고 이분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게 2024년 9월 6일 날 교육부하고 한국경제연합회가 업무 협약식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이 교육부에 가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교육부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체결했는데 그 체결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 체결하고 나서 그 자료에 보면 부침 자료 협약하고 나서 업무 협약식이라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한국경제연합회가 그 경제협회죠. 연합회가 아니고 이게 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자 한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 완전 다른 협회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부하고 한국경제협회가 업무 협약식을 했는데 그 업무 협약식 부침 자료에 보면은 협약식 그 제3조의 비밀 유지 부분이죠. 비밀 유지.
교육부하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양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공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부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업무를 뭐 잘해보자. 이게 목적이 뭐냐면 초중등학교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초중등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예? 제가 이게 뭐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학교에서 무슨 경제교육을 활성화를 합니까? 경제교육을 할 수도 있죠. 경제교육을 하면 학교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걸 또 활성화해야 된다고 교육부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업무협약을 맺는데 그 협회 업무협약에 제3조에 보면 비밀유지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무슨 밝혀서는 안 될 사항이 있기에 무슨 비밀유지협약 조항까지 이어가지고 뻔합니다. 안 봐도 뭐 돈관계겠죠. 예? 서로 이 업무 협약을 하면서 돈이 왔다 가고 어떤 돈을 어떻게 뭐 하게 됐고 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비밀 유지 협약은 전부 다 돈관계입니다. 돈이 관계되면 업무 비밀 유지 협약을 이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맺어지냐 하면은 난주 교육부가 교육기관 그 뭡니까 감사나 이런 거 받게 되면은 쪼목쪼목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이게 따지고 물으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 이게 뭐 당당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더 문제인 것은 한국경제인협회 경제교육 추진사업입니다. 그럼 협약을 맺으니까 추진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이라 합니다. 한경협을 약자로 요약했는데 한경협의 교육 자원을 학교에 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경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가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경제교육 기업과 정신 분야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골 때립니다. 학교에 한국경제인협회가 구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경제교육과 기업과 정신을 경제교육 기업과 정신 분야의 양질의 교육과 과정을 제공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시민 이게 뭡니까? 이게 학교 교육은 뭐 교육도 있지만 지식 교육도 있지만 뭡니까? 문화 시민을 육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목적이 다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제교육 추진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경제교육, 기업과 정신 분야의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추진사업이 더 골 때는 뭡니까? 이게 추진사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학부모를 대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까지 돼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뭡니까? 늘봄 학교에 대학생 강사로 우선 육성하고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에서 뭡니까? 고등학교까지 말할 것도 없고 교사와 뭡니까? 학부모에까지 이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추진사업을. 골 때립니다. 이 골 때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교사도 이 프로그램을 교육받아야 되고 학부모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학부모 뭐라 됐냐면 학부모는 경제기업과 정신 학습이 과정에서도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학부모 대상 연수를 운영하겠다. 학부모도 이 연수에 와가지고 교육받아라 이거죠. 골 때립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게 교육의 목적의 대상이 다른 거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이주호 장관의 이게 출신을 보면은 성장 과정을 보면은 목적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무역학과 졸업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무역학과 졸업. 그리고 무역학과 석사, 학사 석사를 다 무역 관련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분의 모든 뭡니까? 이게 교육이든 뭐든 간에 가치관은 철학은 돈입니다. 돈. 네? 보이는 거죠. 이게 협약식 맺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아니 한국경제인협회가 뭐 하려고 프로그램 제공하겠습니까? 예? 목적은 두 개죠. 예? 이게 나와 목적이 협약식에 뭡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한국경제인협회 경제교육 추진 사업의 목적에. 예?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우려스러운 거.
예? 이것만 보면은 이게 왜 디지털 교육 사업이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것은 내용은 이 디지털 교과서 한번 저도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게 서명을 해달라는 걸 받았을 때 이게 유튜브에 가작 한번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찬성과 반대에 이게 뭡니까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서울대학교 교육학에 관련되는 아주 뭐 똑똑하신 분들도 나와서 이 디지털 교육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내용의 측면보다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랫폼이 바뀌는 겁니다. 플랫폼. 네?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틀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 틀. 이 틀을 바꾸는 게 가장 심각한 거죠. 내용은 그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틀을 바꾸는 게 가장 심각한 거죠. 지금까지의 뭡니까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중심을 잡았던 것이 뭡니까 책과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이 교사였다면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면 이게 가장 큰 이와 같은 틀을 바꾸고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업. 네? 기업이죠. 디지털 교과서. 여기서 좌우되는 거죠. 뭡니까? 이 교과서 내용과 교사는 하나의 뭡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 이제 뭡니까?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거죠. 네,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이 바뀐다는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하고는 지금 며칠 전에도 언론을 보니까 배달의 민족 이제 이게 쓰면 안 된다고 뭐 이게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의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이 이게 음식 주문 배달 서비스의 플랫폼이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공인 여러분들이 특히 음식점을 하는 이 상공인 여러분들이 더 뭡니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플랫폼이 되고 나서 이 배달의 민족을 처음에 쓸 때야 뭔가 서비스가 좋고 편하게 이용된 것 같았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이 없으면 이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뭡니까? 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의 모든 수익을 거의 다 뭐 이게 뭐 뺏긴다 뭡니까? 납부하고 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의 민족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내용이 아니라 편의성 안에 내용이 아니라 이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 틀을 벗어나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시장을 만드는 거죠. 플랫폼을. 카카오 택시 어떻습니까? 카카오 택시. 여러분들 이 카카오 택시는 택시 운영하시는 분, 택시기사, 택시 운송사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의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죠. 플랫폼.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카카오 택시. 저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카카오 플랫폼 택시가 편의성을 넘어서 이제 이 카카오가 플랫폼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가격 결정과 모든 것을. 예? 시장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우려하냐면 이러한 플랫폼들이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자기네들이 만든 플랫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예? 결국은 뭡니까? 이 플랫폼에서만 배를 불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플랫폼에서만 배를 불립니다. 이거를 택시를 모는 그리고 음식점을 하는 당사자들은 죽어나는 거죠. 소비자도 죽어나는 거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예? 이게 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뭡니까? 적자 또는 뭡니까? 간간히 유지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네? 매년 플랫폼도 뭡니까? 플랫폼에서 나름대로는 맨날 유지비가 늘어서 자기네들 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 매년 이 플랫폼을 유지하는 주주들은 엄청난 수익을 걷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특히 여기 팔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보면 아시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 지역에 있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이 동보서점이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다 기억하시죠? 이 동보서점 하면 서면에 있는 부산 강시 부산진구 서면에 있었던 이 대형 서점인 동보서점을 보면은 정말 부산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약속은 늘
동부서점 앞이었습니다. 동부서점 앞에서 친구를 만나고 연예인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 자리였습니다. 장소였고. 근데 2010년 뭡니까? 2010년에 서문 본점이 폐업됐습니다. 30년간 부산 시민과 같이 하던 이 동부서적이 폐점되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 서적을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 알라딘, 예? 예스 입사와 같은 것들이 들어선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부서점이 사라진다, 서면에 동부서점이 사라진다는 그 당시 뉴스는 정말 핫한 뉴스였으며 충격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서는. 우리들의 플랫폼이, 새로 나온 플랫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단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껴서 첫 사건의 사례였습니다. 이게 플랫폼이 들어오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플랫폼이 들어오면은 이게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없었던,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없었던 것을 새로 개척하는 게 혁신이죠. 기존의 지금의 플랫폼은 혁신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잡아먹는 거죠. 더욱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플랫폼들이 새로운 뭡니까? 본질적인 사업은 추구하지 않고 단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최대 수익을 몰아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돌아와 보면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 뭡니까? 지식을 제공하는, 이게 책을 만드는 분야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뭐 지식도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만 만들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는 왜 문제가 되냐면, 또 하나는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 쉽게 말해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폐아들의 작품입니다. 관폐아들. 이 우리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관료들이, 돈을 밝히는 관료들이 이 마피아들, 소위 뭡니까 사학가들과 결탁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10년 전에도 디지털 교과서에 찬반 논란이 있었고, 지금 아까 또 AI라는 시대적 화두가 떠오르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 앞에 AI를 붙여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면은 마치 뭡니까 애들이, 이 학생들이 공부가 그냥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다 뻥입니다. 뻥.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든 부분을, 그러한 그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게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적 영역은 목적이 뭡니까? 사적 영역의 목적. 경제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게 모든 사적 영역의 부분은 목적이 돈입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은 결국 교육도 뭡니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대상이라는 거죠. 가장 문제가 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내용이 추가되고, 돈을 벌 수 없다면 내용이 좋든 상관없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공적 영역은 교육 그 자체, 학생의 그 자체가 대상입니다. 목적이고 대상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러한 사적 영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1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 교육의 공적 영역 교육 부분을 사업의 대상으로 침공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침공해왔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돈에 관심이 많은 관료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각종 시대 화두인 얘기들을, 좋은 말들을 끌어내가지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 제 눈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고 돈벌이 교과서죠. 돈벌이 교과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 들었으면은 학생들이 더욱더 교육의 수준이 높아가고 교육이 잘 되고, 뭡니까?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돈이 더 안 들 것 같습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나면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지원하는 이 사적 영역은 기기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더욱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넓힙니다.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절대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찬반 내용을 들어보나 말합니다. 이거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 마치 하면은 이 맞춤 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맞춤 교육 할 수 있겠죠. 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교과서와 관련해서 자료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이 인터넷에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걸려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선지 뭡니까? 자료는 찾지 않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AI 뭐 챗GPT만 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료 이 챗GPT 하나만 가지면 디지털 교육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교육에 도입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거죠. 예? 너무 많은 손쉽게 이제 자료를 지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인데 뭐 개인적 맞춤 교육에 이러한 플랫폼 툴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를 이 플랫폼 속에 가두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갇히고 나면 뭐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 플랫폼에 갇혀서 기존의 교과서를 없애버리고 모든 걸 뭐 가르치는 분이나 학생이나 부모이나 하려면 이 디지털 플랫폼 속에 빠져서 이 플랫폼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눈에 보다 뻔합니다. 우리 앞에서 각종 다른 플랫폼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뭡니까? 이 플랫폼의 자료들을, 지식들을 보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이 교사와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맞는 이게 뭡니까?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지식의 능력.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예?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지. 예? 이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안에 모든 지식이 많으니까 이게 다 있다. 그게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예? 정말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보면 제 친구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죠.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만점 200점 만점을 맞아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만점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가 당연히 공부를 잘했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우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 영어 단어를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몇 번을 쓰느냐, 종이에 몇 번을 쓰느냐.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쓴다 하니까 많이 쓴다고 대답하면 안 되고 한 단어를 한 번에 30번을 쓰라. 그 30번을 쓰고 외워지지 않으면 그 단어 30번을 쓴 한 번을 30번을 쓰라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900번을 쓰면 외워진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많이 쓰라는 거죠. 많이 쓰라. 예? 교육은 이게 저는 900번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뭡니까?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노력. 예? 교육이라는 거는 그걸 뭡니까? 쉽게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쉽게 지식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뭡니까?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노력을 뭐든지 이렇게 일을 할 때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짐이 없다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플랫폼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가능하다. 정말 난센스입니다. 교육의 목적에 맞지도 않을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에 가장 우려할 것은 내용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플랫폼. 이 디지털 교과서가 추구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과 뭡니까 학부모를 모든 이 플랫폼 속에 다 잡아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것도 뭡니까 진행되는 것이었고 이후에 플랫폼 속에 갇히고 나면 이 교육의 내용과 모든 것은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앞에서 다른 플랫폼들 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해가지고 두 분 다시는 이 짓을 못하도록 예? 해야 되고 지금 뭐 정권을 잡은 교육부 장관의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 장관의 사상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의 뭡니까 자로운 성장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예? 간폐하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기업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수십 년간 로비해 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고 결국은 이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 10년 전에도 이러한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 사기업들은 이 공적 영역의 대상인 교육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공격했고 지금 후퇴한다고 해서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지금 후퇴한다고 해서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완성될 때까지 공격해 오는 거죠. 자, 오늘은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두서없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미래 학부모나 지금의 학부모는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 교육 현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